안녕하세요. AI가 우리 일상과 업무를 정말 빠르게 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고 또 어떻게 성장해야 하나 고민 많으실 거예요. 오늘 바로 여러분을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전략 매뉴얼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자, 시작부터 아직 강력한 메시지로 문을 열어볼게요. 바로 AI의 대부라고 불리는 제프리 힌튼 교수가 한 말인데요. CBS 60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보다 더 똑똑한 존재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와, 이 한 문장만 들어도 우리가 왜 이 주제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 무게감이 확 느껴지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전략 매뉴얼 목차는 이렇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규칙은 뭔지, 위기와 기회는 또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우린 뭘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135년 커리어 계획은 어떻게 짜야 할지, 마지막으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까지 이 순서대로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 새로운 시대의 규칙부터 시작해볼까요? AI 분야의 최고 석학들이죠. 제프리 힌튼, 닉 포스트롬, 에릭 브린율프슨, 카이 프리, 그리고 페이페이리. 바로 이 5명의 통찰을 빌려서 미래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현재 상황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AI는요, 한쪽에는 거대한 그림자, 그러니까 엄청난 위험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눈부신 빛, 다시 말해 전례 없는 기회가 있습니다. 정말 두 얼굴을 동시에 가진 셈이죠. 지금부터 이 양면성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장에서는 위기와 기회를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 AI라는 양날의 검, 도대체 그 위험한 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먼저 그 부분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가장 근본적이고 어쩌면 가장 무서운 위험이죠. 바로 AI가 인류의 통제를 벗어나는 겁니다. 제프리 힌튼 교수는 AI가 스스로 코드를 고치면서 막 발전하다가 결국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심지어 가디언지 인터뷰에서는 인류 멸종 확률이 10에서 20%는 된다고까지 했죠. 철학자 닉 보스트롬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책 슈퍼인텔리건스에서 우리가 통제 못하는 초지능이 의도치 않게 인류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이 실존적 위험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두운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정반대로 엄청난 기회도 있어요. 바로 인간 능력을 증강시켜준다는 거죠. 스탠퍼드 대학의 에릭 브린율프슨 교수의 연구를 보면 이게 딱 드러나는데요. AI가 성과가 좀 낮았던 직원의 생산성을 아주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려 준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신입사원이 AI 도움을 받아서 베테랑처럼 일하게 되는 거죠. 카이프 리 박사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합니다. AI가 지루한 반복 업무를 싹 다 해주니까 인간은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격차를 줄여주는 멋진 조력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창의성을 해방시켜주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위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번엔 좀 더 현실적인 우리 피부에 와닿는 문제를 짚어보죠. 바로 대규모 실업입니다. 카이 플리 박사는 그의 책 AI 슈퍼파워에서 특히 사무직, 화이트 칼라의 반복적인 업무가 엄청나게 사라질 거라고 경고했어요. 그리고 스탠퍼드대의 페이페이 리 교수는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하는데요. 바로 AI 알고리즘에 숨어있는 편향의 위험입니다. 예를 들어 AI가 채용 심사를 할 때 특정 집단에게 자기도 모르게 불리한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힌튼 교수가 걱정하는 가짜뉴스나 자율전투 로봇 문제까지 더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우리 사회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반면에 AI가 인류의 삶의 질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높여줄 기회도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 헬스케어 분야를 한번 보세요. 힌튼 교수가 말하길 AI가 안구 망막 사진 한 장만 보고도 심장마비 위험을 예측한대요. 정말 대단하죠? 여기서 페이페일리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앰비언트 인텔리전스라는 멋진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게 뭐냐면 병실에 있는 센서랑 AI가 의사나 간호사의 잡무를 싹 덜어주는 거예요. 그럼 의료진들은 기계적인 일 대신에 환자랑 눈 마주치고 손 한 번 더 잡아주는 인간적인 교감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겠죠? 와, 이건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성을 회복시켜주는 거잖아요. 자, 이제 위기와 기회가 뭔지 대충 감이 잡히셨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세 번째 장, 핵심 역량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준기해야 할까요? 먼저 기술적인 역량부터 볼게요. 그렇다고 모두가 AI 개발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AI가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기본 원리 정도는 알아야 하고요. 챗 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즉 LLM을 내 비서처럼 능숙하게 다루는 능력은 이제 정말 기본 중의 기본, 필수가 됐습니다. 만약 개발자시라면 깃허브 코파일럿 같은 AI 도구를 적극적으로 쓰셔야 하고요. 또 데이터를 보고 그 의미를 읽어내는 능력, 바로 데이터 리터러시도 정말 중요해졌죠. 그런데요, 사실 기술 역량보다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게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인간적인 역량들이에요. 좀 역설적이죠? AI가 기술적인 일을 척척 도와줄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고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페이페이 리 교수가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기술과 인문학을 넘나드는 융합적인 생각, 그리고 인간을 중심에 놓고 AI를 설계하는 그런 윤리적인 감각입니다. 이런 능력이야말로 AI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우리 인간만의 진짜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그 중에서도 비판적 사고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프리 힌튼 교수가 AI의 환각, 영어로는 confabulation, 현상에 대해 아주 재밌는 말을 했어요. AI가 막 말을 지어내는 게 오히려 우리 인간이랑 더 비슷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그럴듯한 거짓말을 척척 만들어내는 AI 앞에서 이게 진짠지 가짠지 가려내고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던지는 능력,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핵심 역량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커리어 전략을 한번 짜볼까요? 네 번째 장에서는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할 1년, 3년, 5년짜리 로드맵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릴게요. 우리가 가져야 할 핵심 전략은 바로 이겁니다. 기계와 경쟁하지 말고 기계와 함께 달려라. Race with, not against the machine. 에릭 브리뉴얼프슨 교수가 계속 강조하는 개념이죠. AI를 내 일자리를 뺏을 경쟁자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을 몇 배로 증폭시켜주는 파트너로 삼으라는 거예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 협력 전략이 맞지만 아까 닉 보스트롬 교수가 경고했던 것처럼 장기적인 위험도 늘 생각하고 있어야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겠죠. 자, 이 로드맵에 집중해 주세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먼저 첫 1년, 이때는 적응하고 활용하는 시기예요. 매일 챗GPT한테 이메일 초안 좀 써달라고 해보고 코파일럿으로 코드도 짜보면서 AI를 그냥 내 옆자리 동료처럼 만드는 거죠. 내일 일 중에 뭘 AI한테 맡기면 좋을지 계속 찾아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3년차가 되면 심화하고 전문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케터라면 AI로 고객 데이터를 기가 막히게 분석하는 전문가가 되고 디자이너라면 AI 이미지 툴을 누구보다 잘 다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AI를 쓰는 사람을 넘어서서 페이페이 리구스가 말한 것처럼 인간과 AI가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협업할 수 있을지 그 과정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5년 후 우리의 목표는 리더가 되는 겁니다. AI를 이용해서 우리 팀의 성과를 최고로 끌어올리는 프로젝트를 이끌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엄청난 기술을 우리 사회에 어떻게 써야 할까 같은 중요한 윤리적 토론에도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영향력 있는 전문가가 되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거창한 계획들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행동에 옮기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체크리스트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당장 할 일은 정말 간단해요. 오늘 퇴근 전에 생성형 AI로 업무 하나만 해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LLM이 뭔지 설명하는 글 하나만 읽어보세요. 딱 이 두 가지만이라도요. 그리고 1년 안에는 AI 기초 온라인 강의 하나 들어보고 내가 아는 반복 업무 중 하나를 AI로 자동화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안전하다는 신호는 꼭 기억해 두세요. 만약 여러분이 AI를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로 생각하고 AI가 대체 못하는 인간적인 기술을 배우고 있고 정답을 찾기보다 좋은 질문을 던지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AI 시대를 아주 잘 헤쳐나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금까지 AI 시대에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한 전략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히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엄청나게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쥔 우리, 과연 무엇을 창조하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AI 시대, 여러분은 무엇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